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믿어온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비밀이 죽음 이후 벽 속에서 낡은 금고 하나로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그 금고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정민호, 42 저는 한때 기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사회부 기자로 15년을 버텼습니다. 정민호는 미친놈이야 발로 뛰어다니며 기사거리만 있으면 목숨도 내던져.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치열했습니다. 밤새 술집에서 제보자를 붙잡고 새벽까지 구청 문건을 파헤치며 해 뜨자마자 경찰서를 뛰어다녔습니다. 진실이 세상을 바꾼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기억납니다. 2014년 여름, 제가 쓴 한 편의 기사. 지방 도시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건설업체의 검은 거래를 폭로한 기사였죠. 그 기사로 그 의원은 구속됐고 건설사 대표는 법정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구나.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2018년 저는 거대한 비자금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의 비밀 계좌, 그리고 정계와의 연결고리 증거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나 편집국장은 제 원고를 찢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해, 내려놔. 국장님, 사실인데 왜 못 씁니까? 우리가 안 쓰면 누가 씁니까? 민호야, 진실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야. 때로는 사람을 죽여. 그때 알았습니다. 진실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진실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떤 경우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그 기사가 묻힌 뒤 저는 찍혔습니다. 광고주들이 등을 돌렸고 협박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신 딸 학교에 찾아가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저는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가족의 원망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만 쫓았지. 우리 가족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 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기자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저는 패배자였습니다. 남은 곳은 고향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산골짜기 작은 집. 벽지는 갈라지고 천장은 습기로 얼룩졌으며 바람만 불면 창문은 덜컹거렸습니다. 낡은 장판에서는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하게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무너진 저를 감싸주는 마지막 공간. 첫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악까악. 창문을 열자 수십 마리 까마귀가 지붕 위와 나무가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달빛 아래 그들의 눈동자는 핏빛처럼 번쩍였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경고 혹은 조롱 같았습니다. 꺼져. 꺼져버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까악까악. 그 울음소리는 점점 사람 목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울음은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낮에는 고요했지만 해가 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붕 위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점점 제 이름을 부르는 듯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거실을 치우다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속이 비어있는 듯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를 대자 안쪽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으앙으앙.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벽 한쪽이 툭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오래된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자물쇠, 반쯤 떨어진 손잡이. 금고는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야 세상으로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작은 아기 옷 한 벌, 그리고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옷소매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라. 처음 듣는 이름. 하지만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 얼굴.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긴 비밀, 그 시작이 눈앞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이 저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이상하게 깊은 슬픔이 담긴 눈. 저는 사진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몰려왔습니다. 박미라 도대체 누구지? 왜 아버지가 이런 걸 금고에 넣어두신 거지? 그날 밤 저는 사진과 편지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까마귀들은 여전히 지붕 위에서 울어댔습니다. 까악까악. 그 울음소리는 점점 사람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알아내라 알아내라. 귀를 막아도 베개를 눌러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녘이 돼서야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 정숙이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저와 달리 이 마을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교사 일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네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오빠, 요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금고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정수가, 이거 좀 봐. 뚜껑을 열자 사진과 아기 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숙의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집 벽 속에서 나왔어. 금고 속에 있더라. 그럼 아버지가 숨기신 거네? 정숙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덮어. 아버지가 평생 말씀 안 하셨던 거잖아. 말씀 안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덮으라고. 아버지가 왜 이걸 숨겼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정숙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권리? 오빠, 권리라는 말 제발 좀 하지 마. 오빠는 항상 진실만 쫓았잖아. 가족은 뒷전이었어. 기자랍시고 정의를 지킨다면서 결국 우리한테 상처만 줬잖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아니야. 다 오빠 잘못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오빠는 기삿거리 쫓아다니느라 곁에 없었잖아.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도 오빠는 술에 취해 있었고, 딸아이 학교 상담이 있던 날에도 오빠는 기사 쓰느라 늦었잖아. 오빠는 늘 진실이란 말 뒤에 숨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아버지까지 들춰내겠다고?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뭘 남겨줄 건데?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탁이야. 오빠 그냥 이대로 덮어.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알아내라. 소녀의 미소가 그렇게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답을 얻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슈퍼 앞 평상 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둑돌 소리, 담배 연기, 조용한 잡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박미라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간 바둑돌이 바닥에 떨어져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소리도 잡담도 담배 연기도 멈췄습니다. 한 어르신이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른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눈을 피하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치 금기어라도 들은 듯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까?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친구였던 최성호 어르신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너희 아버지 마지막까지 무거운 짐을 안고 갔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짐이라니요? 무슨 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며 술만 기울였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불안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입을 여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듯 저는 답답함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까악까악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마리 까마귀가 검은 먹물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제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파헤쳐라 파헤쳐라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 그 진실은 반드시 제가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마을 어르신들의 침묵은 제게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건 단순한 추억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감추려 했고 모두가 외면하는 무언가. 그리고 저는 기자였던 습관대로 그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금고 속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글씨는 또렷했지만 종이는 눅눅하게 발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 어떤 편지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웃는 날을 보고 싶다. 마치 아버지가 친딸이 아닌 누군가에게 쓴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투 끝에 흐릿하게 적힌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는영 순간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곁을 지켜주던 간호사. 아버지가 유난히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 오래된 단칸방 문을 열자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성경책, 낡은 찻잔, 약 봉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은영 씨는 저를 보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창가에 앉아있는 소녀,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아십니까? 순간 은영 씨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쥔 채 숨을 몰아쉬며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씨, 그 사진을 어디서? 아버지 집 벽 속에서, 금고 안에서 나왔습니다. 은영 씨 이름도 있더군요. 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아버님이 결국 당신에게까지 남기셨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영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왜 아버지가 이걸 숨겼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죄, 그리고 아버님이 끝까지 품어주신 비밀이에요. 그 순간 밖에서 까악까악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날개가 스쳐 지나갔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영 씨의 어깨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사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유일한 딸.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박미라.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수술만 3번, 병원 침대가 놀이터였고 링거줄이 친구였죠. 그래도 늘 저를 안심시키려고 웃었어요. 하지만 22살 마지막 수술대에서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은영 씨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이 아이의 흔적을 금고에 숨겼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이걸? 은영 씨는 제 말을 막듯 손을 들었습니다. 민호 씨, 그날의 일을 다 말씀드리려면 제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까마귀들이 울어댔습니다. 까악까. 은영 씨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천사가 아니었지만 악마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제 딸을, 박미라를 외롭지 않게 해주려 했을 뿐이에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릴 듯,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영 씨의 눈빛이 제 눈을 꿰뚫듯 마주했습니다. 민호 씨,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아버지와 제 딸, 그리고 이 마을 전체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은영 씨는 사진을 두 손에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미라 제 딸은 어릴 적부터 병원에서만 자랐습니다. 링거줄을 잡고도 웃었고 숨이 차면서도 엄마나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수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의사도 저도 알았죠. 성공 확률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딸만 살려달라고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제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워졌습니다.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창밖에서 겹겹이 메아리 쳤습니다. 은영 씨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봉안당에 모실 돈조차 없었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작은 유골함 하나. 저는 그걸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은영 씨를 찾아갔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제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 우리 가족은 이제 같은 운명입니다. 미라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제 딸의 유골함을 아버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 집 벽 속 금고에 미라를 함께 모신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은영 씨의 눈빛은 절망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미라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셨습니다. 세상이 알게 되면 당신 가족이 상처받을 거라는 거요.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독한 눈빛, 밤마다 까마귀 떼가 몰려왔던 이유, 정숙이 그렇게 울며 말렸던 까닭, 모두 아버지가 떠안은 숨겨진 가족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정숙, 아내 혜진, 그리고 은영 씨까지. 작은 거실에 모두 둘러앉자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에 숨긴 건 박미라라는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딸, 그리고 아버지가 품어준 가족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버지가 지고 계셨던 게 그래. 우리 몰래 짊어지신 거였어. 은영 씨와 미라까지.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도 같이 짊어질 수 있었는데. 은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혜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비밀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가족이 함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까악까악 창밖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날개들이 소용돌이처럼 돌다가 이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임무를 마쳤다는 듯.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3월, 아직 바람이 매서운 날 우리는 모두 산소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국화를 들고 혜진은 향을 준비했습니다. 은영 씨는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산새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몇 마리가 마지막처럼 나무가지에 내려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평생 침묵하셨는지. 왜 금고에 그 흔적을 숨기셨는지.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고독하셨는지. 은영 씨는 상자를 무덤 옆에 내려놓으며 흐느꼈습니다. 미라야, 이제 외롭지 않다. 할아버지가 너를 품어줄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향 냄새가 산 위로 퍼져갔습니다. 까마귀들이 동시에 날아올라 푸른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까악까악. 마지막 울음은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칼날 같고 독 같지만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언젠가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원망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저는 펜을 들고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대신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집안에도 오랜만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이란 끝내 드러나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끝까지 덮어두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